법연,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우리가 사은에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원망할 일을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지은 보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일조차도 때로는 무관심과 나태함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대주사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원망할 일조차도 감사를 올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감사 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이는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입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WBS 원음 방송에서는 함께라서 더욱 소중한 법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감사 생활의 활불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설레이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교당의 이명임입니다. 네, 안산교당 이명임 교도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성교당 이용윤입니다. 이용윤 네. 윤타님이시고요. 두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더 밝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두 분도 굉장히 절친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절친이신지 가족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분은 어떤 사이신지 어떤 관계이신지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은 엄마랑 아빠랑이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같으세요? 그러면 언니 동생이시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나세요? 2살 차이. 2살. 보지도 않고 그 궁합이 잘 맞는다는 그 2살 차이. 어릴 적부터 한 번도 안 싸우셨죠?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셨나요? 네. 그렇군요. 하긴 또 안 싸우면 또 가족이 아니죠. 2살 터울인데. 좋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법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하신 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원불교를 어떻게 만났나요?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향타원님부터. 네, 저희는 아버님 자체가 불심이 깊고 또 이렇게 불교를 다니시고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네. 이제 동네에 지금 서원중 교무님, 서경은 교무님이 자매로 교무님이 계시는데 그렇죠. 거기 네. 아버님 인연으로 같은 동네에서 자라다가 또 이제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서원중 그 서경은 교무님 아버님께서 원불교에 가서 이름을 받아와서 그다음에 호적에 올려서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도 저랑 동생이랑은 그 속명이자 네. 법명이 같습니다. 그 동네가 어디였는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름이 법명으로 받게 되셨죠? 관천교당이요. 관촌교당. 네네. 임실, 네네. 전라북도 임실에 있는 관촌교당. 그러면 원불교와 인연은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직접적인 인연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명부터를 교당에서 받으셨으니 원불교와 인연은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되는 그런 과정이셨고 물론 같이 네네. 같은 집에 같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린이 유년 활동이든 학생 활동이든 청년 활동이든 어느 정도 그 의식이 있을 때 교당을 다니게 됐잖아요. 교당은 언제 그러면 처음 첫 발을 내딛게 되셨는지요? 저는 이제 저희가 교당하고 저희 집 거리가 한 20-30분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20-30분 네네네. 거리. 네. 네. 그래서 어려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이제 등에 업고 가시기도 했고 또 한때는 이제 아버님 자전거를 타고 교당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좋아서 가기보다는 네. 교당에서
사탕도 주고 뻥튀기도 주고 해가지고 그 사탕과 뻥튀기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셨거든요. 교무님들이 그 농장에서 챙겨주시는 사탕과 뻥튀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네네. 네 역시 그러한 이유로 네네. 그래서 가게 됐죠. 그럼 아버님 불심이 대단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도 바로 원불교를 신앙하셨는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신앙하시다가 오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아버님은 이제 그 할머니, 네, 저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지중하게 불교하고 네. 인연이 원래 깊으셨던 분이고 불교와 인연이 깊으셨고, 저희 할머니가 자손이 없으시니 네, 이제 그 백일 기도를 드려서 저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 두 분을 이렇게 얻으시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저희는 태어나서부터 아버님 따라 불교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 다른 종교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제 그런 아버님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불교 신도 회장님까지 하시고 이제 진안이기 때문에 네. 진안 마이산 그 네, 네. 안바의 숯바위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이 신도 회장님을 오래 하시고 하시다가 어느 날인가 제가 한 중학교 정도 됐을 때 네, 관촌에 이렇게 또 원불교 얘기를 하시면서 네, 나는 원래 부모님부터 불교 공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왔는데 네, 내가 보니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 오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좀 시들어가는 거라면 네, 원불교는 너무 깨끗하고 배울 만한 종교니 너희들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 공부를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행사교도 이제 원불교에 농사를 지으시면 쌀을 갖다 드리고 네. 이제 또 그다음에 야채 같은 걸 갖다 드리는 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죠. 저희 형제들은. 그러면 아버님은 불심으로 불교를 신앙하셨지만 새 불교가 있더라. 네네. 너희들은 원불교에 가서 그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하시고 네. 그렇게 인연이 되셨네요. 그러면 태어나실 때 입교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서원준 교무님, 서경훈 교무님 아버님이 입교 연원이신가요? 입교 연원이 네. 누구?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관천교당에서 뭐 교도 회장님이셨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그 교화에 대한 열의가 크셨을까요? 그분은 이미 관천교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인연은 법명을 받게 이렇게 인연이 됐고 그 인연됨이 비로지 되어서 이렇게 중학교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불교 교당을 하게 되셨네요. 어머님은 반대하지 않으셨나요? 어머님은 어떠셨나요? 아니 우리 어머님은 전형적인 그 남편을 내조하고 네. 알뜰하신 분이라 당연히 아버님이 절에 가시면 챙기고 같이서 동행을 하시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 두 삶은 그냥 그게 당연한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공을 드리는 거는 네. 당연한 일이었어요. 두 분 다가. 그러니까 신앙성이 어찌 보면 좀 깊은 신앙성이 깊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종교와 접하는 게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런 성장 과정에서 묻어나셨고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원불교를 인연이 되셨고요. 그때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아직 관심이 없으셨나요? 그때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고 저는 오직 먹는 거예요. 일단 먹는 게 뭐 지금도 상당히 저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물론 그때는 어리기도 하니까 네네네. 어떤 신앙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가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교무님이 좋고 또 그것도 좋은데 뭔가 이렇게 달달한 사탕도 네. 좋고 그렇게 해서 원불교와 다니게 되셨고 그렇게 계속 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이제 안산교당으로 오셨는데 관천교당에서 계속 있다가 성장하셔서 바로 안산교당으로 오신 건지 그 교당은 어디로 해서 지금까지 오셨는지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우리 향타원님 관천교당에서 어린 시절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관천교당에서는 이제 동생이 얘기했듯이 네, 티밥 같은 걸 얻어먹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때는 동화책 같은 게 흔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커다란 굴밤 그 동요를 배웠고 커다란 굴빵. 굴밤 그 나무 밑에서 그런 노래 어떻게 하죠? 커다란 굴밤
나무 밑에서 그거 네. 동화책이라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부교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웠고 네. 신데렐라나 인어공주 그것도 거기 교당에서 교당에서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는 크게 활동을 못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버님을 제일 존경하고 네. 최고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언니가 이제 안산에 떡집을 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떡집으로 이제 제가 그 직장이자 언니를 도와주게 도와주고. 안산교당으로 오게 되죠. 네. 근데 거기에는 그 저희 형부 되시는 분이 관청교당에서 이제 젊었을 때 청운회 활동을 하시면서 청운회 회장님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관청교당이 또 굉장히 큰 교당이거든요. 역사가 깊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 형부가 이제 송성우님이라고 네. 관청교당에서 청년회를 굉장히 오래 이끌고 계셨던 분이 네. 저희 언니하고 결혼을 해서 네. 형부가 되신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형부가 원불교를 좋아하고 네. 저희는 또 그거니까 제가 청년회를 이제 다니는데 떡집 일을 안 하고 네. 유일하게 빠져나가서 놀 수도 있고. 아하. 교당에 간다 그러면 네. 갔다 와라. 무조건 보내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또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게 재미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 청년회 생활이 형부로 인해서 언니로 인해서 이제 안산교당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연이 안산교당과 되셨고요. 우리 윤타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크게 뭐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을 이제 수원으로 오면서 네. 언니들이 안산 사니까 이제 같이 접하고 했는데 두 분이 이제 원불교를 꼭 다녀야 된다, 다녀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항상 원불교 행사가 있거나 하면 저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체육대, 그다음에 뭐 차 바자회, 그다음에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저를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기 싫다고 하면 용돈도 주시고. 네. 옛날에는 그 과자였는데 네, 그러면서는 지금- 용돈이죠? 예, 제가 좀 물질에. 네. 물질이 약간.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불교의 끈은 놓지 않고 네. 원불교가 이런 곳이구나.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네. 하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수원 쪽에 계속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언니들이 이제 하시는 거 보고 관심도 가지게 되게 하면서 이제 동성교당을 이제 가게 됐죠. 집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그 교당 생활을 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시는데 그때도 네. 이제 언니가 뭐 기회만 있으면 저를 아무튼 항상 어떻게라도 이제 발을 담그게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어디를 가자고 하시거나 하면 저는 뺀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언니가 어디를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하는 줄 알고 네. 갔는데 오덕 훈련원을 간 거예요. 오덕 훈련원. 네, 저는 이제 거기도 처음 가봤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갔는데 저기 이제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때 이제 좌상산상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 줄은 모르고 네. 한쪽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제가 물을 한 잔 가지고 들으면서 네. 할아버지 차 드세요. 할아버지 찾으세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됐는데 이제 언니랑 오시면서 다른 분들이 너무 정중하고 깍듯한 거예요. 근데 그 저는 할아버지를 대하는 자세들이 근데 내 마음속에 저분이 좀 특별하신 분이신가 뭔가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지네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정중하고 그러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산 상사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얼굴을 처음 뵙고 네. 그때 철없이 막 옆에서 네.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좌중하고 이렇게 총하고 하셨는데 저만 막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향토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동생이 정말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첫 좌산 상사님과의 만남을 할아버지가 물들이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말 아버님이 법 듣는 것을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또 열반을 통해서 더 가깝게 되는 그 기원이 되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동생이나 여러 사람한테 항상 원불교에 이러니 가자 이런 것보다는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연을 맺을 때 음. 우선 항상 계획을 두고 땡기지 이렇게 금방 가자 이런 식은 안 하는데 큰 밑그림을 일단 네, 그리시는군요. 근데 우리 동생이 네. 바지런하고 네. 또 이렇게 남을 돕길 좋아하고 네. 저 부지런한 거에는 한 두세 배가 가니까 교당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선뜻 가자 오자 하는 거는 좀 저도 부끄러운 면이 있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제가 무슨 기회가 되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은 항상 예쁘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교무님이 오덕 훈련원에 상사님이 계시니 네. 인사를 오세요라고 했어요. 네. 너무 기뻐서 가는데 네. 동생이 생각나서 전화해서 네. 나와 거기를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을 오덕 훈련원으로 같이 상사님이 계시니까 뵙게 해주려고 같이 갔죠. 이제 그때부터 저는 나름대로 네. 동생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그 표현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 좌산 상사님이랑은 이렇게 모자이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인연으로 동생이 이제 거기서 좌산 상사님을 뵙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는 중에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인연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희 아버님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을 이제 열반에 모시고 네. 이제 발인을 하고 모시고 오는 도중인데 교무님께서 저한테 49제 때 어떤 분을 모시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슬픈데 무슨 49제까지. 그래서 이제 오는 도중에 이제 제가 조금 추스리고 동생한테 가서 네. 교무님께서 49제에 법사님을 누구를 모실까 하고 묻는데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으니까 네. 그 빵모자 쓴 할아버지 모시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원불교에서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어르신이다. 그분을 모시기는 힘들고 그건 안 될 일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제가. 그런데 그 큰 그림 가운데 개인 천도제는 안 되지만 그야말로 은혜잔치, 법잔치로 모시면은 또 안 가실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큰 그림을 그리셔서 결국은 오시게 하신 그 스토리. 네.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저도 네네.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가 일요일이었었나요? 네. 일요일이었었고 종제라기보다는 정말 법잔치의 자리였었고 많은 교무님들도 그렇게 많은 분들 그리고 교도님들도 수백 분이 함께 하셨는데 거기 그러면 큰 밑그림이셨네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네. 들게 그런 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동생이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네. 욕심은 제가 났죠. 네. 근데 우리 교무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리길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욕심이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동생이 이러저러 하는데 안 될 일이겠죠. 그랬더니 굳이 꼭 안 된다고만 할 수 없으니 노력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네. 저희가 아버님 선산이 진안이니까 네. 진안에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네. 사무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무제에 가서 제가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자산 상사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한 얘기를 네. 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평상시에도 저희를 손으로 한 번도 때리지 않고 키워주신 훌륭한 분이시고 또 이렇게 법문 듣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법문 듣는 걸. 그래서 제가 상사님을 49제에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반에 너무 슬픈데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법잔치를 열어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저희 자녀가 우리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거는 49제 부모님의 예를 표하는 거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네. 49제 법잔치를 열어주세요 했는데 음. 아버님이 월요일 날 열반을 하셔서 일요일 날 그러네요. 월요일 날 네, 제가 그게 딱 되네요. 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욕심을 내서 법잔치를 열어주세요라고 네. 부탁을 드려서 네. 상사님께서 와주시고 법잔치를 열게 되죠. 아, 그럼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 교무님 몇 분, 뭐 교도님 몇 분 정도 생각하신 그 수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뒤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앞뒤를 많이 생각을 못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때 이제 그 관계자분께서 네. 법잔치를 열어주세요 하니까 몇 명을 모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아, 그 관계자분이라 하면 이제 상사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네, 김영선 교무님이 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아무 생각 없이 500분요. 아, 500분이요? 네, 안산교당이 그렇게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7, 80명 법회가 나오는 그 정도였는데 네. 500분여라고 대답을 해놓고 어떻게 500명을 모으지? 라고 이제 궁리를 하던 끝에 네. 아 일요일이니까 좌산 상산 이제 그냥은 개인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좌산 상상님께서 오시니까 법회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무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무님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그 인근에 네. 화성교당 화성교당, 또 그 부근에 동수원교당 동수원교당. 이 부근에 있는 교당을 아, 연합법회. 네 와서 식으로. 법회를 여기서 좌산 상사님이 오시니 네. 법회를 오세요라고 초청을 한 아하. 그러면 정말 500분이 오셨습니까? 거죠. 넘었죠. 교무님들도 50분 이상은 오시게 하겠다. 최종 몇 분 오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후를 항상 인과를 믿으시니까 아버님이 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할까? 음. 또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항상 웃으면서 나눴는데 무슨 생각인지 네. 내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교무님을 50분 이상 놓고 제를 지낼 겁니다. 지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무도한 얘기고 생각이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때 동생도 그때는 이제 교당 생활하고 있을 때니까 너도 많은 교무님을 모셔와야 된다. 또 이렇게 아는 사람들로 해서 정말로 50분이 넘게 네. 와서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네. 또 전도제를 같이 지내주시고 했죠. 아, 그렇게 큰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동수교당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본공회장까지 하시잖아요. 그 기원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때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진짜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네.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좌산 상사님을 뵈니까 그때는 어려워서 눈도 못 마주치겠는 거예요. 아, 누구라는 것을 알까요? 알게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큰절을 올리면서 죄송합니다. 몰라 뵈서 그랬더니 좌산 상사님께서 나도 똑같은 할아버지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감동과 감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뒤로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같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크게 먹으면서 이제 본공회장을 이제 그전에는 싫다고 했었는데 네. 아, 교당에서 맡아줬으면 해서 제가 이제 하기로 한 거죠. 아, 본공회장 하면서는 날마다 행복하셨죠? 힘든 것은 하나도 없으셨죠? 아유, 뭐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좀 열악한 교당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김홍인 교무님이랑 같이 지금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무님도 이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어성초 스킨, 샴푸, 비누 뭐 그런 것도 만드시고 저희가 이제 돈 되는 거는 하려고 그래서 네. 파김치도 담아서 팔고 아, 그러셨군요. 레몬청도 해서 팔고 네. 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귤도 제주도에서 공수해 와서 귤도 이제 팔고 네.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저희 홍타운 교무님께서 배 생강청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어요. 배 생강청. 네네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할 장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당에서도 하고 집에서 이제 조금씩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당에서 냄새 난다고 그래서 못 하게도 되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언니가 그 사골 고운 육수 소스를 하나 내주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 생강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동성교당으로 본격적으로 다니신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본부 회장님으로 등극하셔서 이렇게 활동을 종횡무진하게 되시나요? 한 3, 4년? 3, 4년 만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많은 본부 회장님들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전국 여성 회장님도 오시고 네. 또 교구 본공 회장님들도 오시고 대략 들어보니까 한 3, 40년 정도는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시던데 정말 일찍 활동을 하시게 됐고 역시 그것도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나 열심히 하게 되시면서 온몸을 다해서 뭐 교무님이랑 보니까 막 주사 맞으면서 네, 봉공 활동하신 거 그것도 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배 생강청 작업이 쉬운 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배 하면은 배 따다가 그리고 막 끓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간략하게 좀. 저희가 이제 그 용기부터 주문을 해서 네. 이제 소독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한 2,000개, 3,000개 이제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조금씩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당에서 병 소독을 하고 스티커 작업을 하고 네. 또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그 생강을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물 안 치는 작업이 하루 걸립니다. 물을 안 친다. 네네. 생강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 녹말가루가 가라앉아야 생강을 다릴 수가 있어요. 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하루를 24시간 안 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생강을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이제 다른 거 배랑 그런 걸 넣어서 최소한 그 가마솥으로 6시간 이상을 6시간. 네네. 아하. 6시간 이상을 고아야 돼요. 네. 그래서 굽고 나면 다시 그거를 식힌 거를 통에다 담아서 또 포장을 하고 택배를 하고 그래서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네네. 그 이제 교도님들도 같이 해주시고 저희 교무님이랑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저랑 교무님이랑 영양제까지 맞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손수 다 네네네네. 삶고 막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포장까지 딱 해서 택배까지 가는 네네네. 것까지 네, 그래. 포장을 다 했는데 다시 해라.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교우님이 네. 뭘 하나를 해도 굉장히 깔끔하시고 정성스러우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빨리 하고 이제 좀 많으니까 네.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살짝 했는데 저희 교무님은 그거를 짚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여럿이지만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받았을 때 정성스럽고 감동적이어야 된다. 아하.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다시 포장을 했죠. 다시. 네네. 그래서 그때는 좀 섭섭하기도 했었는데 네. 지내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또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배생강청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동서교당 본공의 주력 상품은 배 생강청입니까? 네네네. 그 하나하나 포장까지 포장도 잘못되면 다시 해서 네네. 보내는 그 정성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동서교당 배 생강청 안 드셔보신 분은 계시더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 없다는 맞아요, 그 맞아요. 생강청 꼭 올해도 네. 올해도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타원님께서 특별히 포장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맛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한편 우리 향타원님께서는 순대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베품과 또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떡집에서 언니를 도와주시다가 순대의 사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떡집도 결혼해서 해보다가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든 그러니까 식당이죠. 네. 식당을 너무 크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IMF가 터졌던 때예요. 네. 그래서 정말 어렵고 이렇게 거의 망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근데 저희 직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10시면 이렇게 직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손님들을 받기 시작해요. 식당들은. 네. 근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아침 9시, 10시에는 식당에 거의 문을 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아침에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침밥 좀 팔으라고. 그래서 보니까 형색이 너무 정말 피와 오물들이 묻기도 하고 형색이 이제 좀 지저분해요. 네. 우리가 외관상 볼 때. 네. 그래서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순대 공장을 하고 있다. 근데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열악한 업체들이 많으니까 네. 이 조그맣게 이렇게 수공업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저녁에 밤을 새워서 일을 해서 배송을 하고 오시면 이분이 이제 아침에 밥을 먹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는 돈을 받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분 얘기를 들었죠. 하루에 4시간씩 자고 이제 순대를 직접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 7, 8, 9시에 일과가 끝나시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식당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직원이 식사를 하시니 이렇게 와서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도 감사하고 정말로 아침밥이 그때 먹을 곳이 없었던 때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순대를 가지고 오시고 이러면서 이제 2년이 됐는데 이분이 그 순대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한테 지금 사모님도 보니 내가 봤을 때 여기 가더니 거의 기울어 가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울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내가 순대를 하는데 순대를 싸게 줄 거니까 와서 순대를 띄어다가 팔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아.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희망의 끈이죠.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랬는데 거기하고 그래서 인연이 맺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조금 그게 진행이 되다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한테 이렇게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순대를 연관되게 되시는 분. 네. 근데 1,000만 원은 그때 저한테 엄청 큰 돈이죠. 그렇죠. 더구나 큰돈인데. 더구나 망해가고 있는 그렇죠, 시점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다시 빚을 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분한테 투자를 해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가든도 망해가고 망해가는 시점에서 빚을 내서 네.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가다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래서 순대하고 손을 잡고 저희가 조금씩 뛰어다가 네. 거래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늘려가고 있는데. 해보려고 할까 네. 했는데 안 보여요. 아,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 집을 찾아서 헤맸죠. 찾았어요.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빚받으러 갔다 쌀 사주고 온다는 말처럼 이미 여러 채무자들이 아. 그 방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이 돈은 이미 받을 수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또 나이가 많이 어렸을 때예요. 네. 근데 그때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해야겠다. 네. 포기를 하고 제가 쪽지에 그걸 썼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거의 흔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식당으로 가니까 그게서 전화번호를 쪽지에다가 적어서 그분 손에 살짝 쥐어줬어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포기해서 돈을 받을 생각은 없으니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쪽지를 주고 제가 왔는데 이제 이분이 그걸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사업이 그래서 채무자들하고 이렇게 그런 숨어 다니는 그런 네네.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 망하고 있는데 순대를 해보고 싶으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순대를 만졌던 분이라 그래도 순대 기술에는 참 뛰어나신 분인데 네. 새벽 이제 밤에 12시쯤에 오세요. 12시 1시에. 식당으로 그 가든으로. 아니요. 이제 그 가든도 망해서 일단 접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차려놨는데 이분이 네. 밤에 몰래 오셔서 이렇게 와서 순대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순대 길에 뛰어들게 된 거죠, 제가. 그런 또 정말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없는 그런 순대를 작게 만드시지만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어디서 식사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을 네. 우리 가족처럼 우리 직원처럼 밥을 함께 권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도 지원하게 되고 알고 보니 그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그 기술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게 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네요. 1,000만 원이라는 돈에 그런 기술을 얻을 수 없죠. 맞습니다. 어떤 정말 비법 하나만 알려드리더라도 굉장한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네. 되는데 어찌 보면 은인으로 오신 거네요. 너무 감사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죠. 지금 그분을 뵙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은 안 닿으시는 걸까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을 저에게 좀 주시면 연결이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공장에 몇 분이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배운 그 순대 지금 이제 커다란 공장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보온의 일터로 계시는데 직원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규모를 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업이 저희 애기 아빠하고 저 둘이 하다가 네. 셋이 하다가 셋이 하다가 넷이 하다가 넷이 하다가 지금은 30여 명 직원이 될 만큼 그분이 식사로 오셨을 때 아까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옷에 지저분하고 그죠. 피도 묻고 여러 가지가 정말 몰골이 말도 아니셨잖아요. 그 순대 작업을 하시면서 아마 향사님도 그렇게 정말 너무 힘들게 그 기술이나 이걸 배우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쉽지 않다는 그 얘기로는 다 되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애기 아빠가 흔히 하는 소리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세요. 없는 거에서 먹을 수 없는 거에서 이렇게 다 따듬고 해서 양념을 넣어서 정말 맛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듯이 네. 그 순대 특성상 돼지에 오물이 묻고 피를 묻으면서 그걸 세척을 하고 네. 가공을 하다 보니 옷에 묻을 수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맨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기 아빠랑 하다 보니 솔직히 우리 애기 아빠 그거 순대를 만들고 들어와도 냄새 나고 싫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돈이 되고 이러게 되는데 그분 그 옷차림을 보면서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밥 한 그릇이지만 숟갈 하나 더 넣는 거지만 이렇게 큰 씨앗을 뿌리고 네. 이런 인연으로 제가 벌써 순대 사업에 20년이 넘게 종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경계 속에서 더욱 신앙과 수행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더 성장하기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대 공장이 불이 나는 커다란 시련을 겪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이 났는지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신앙과 수행으로 극복하셨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몇 년 전인가요? 그 불이 났던 게 2012년이죠. 2012년. 네, 2월 5일. 어느 정도 공장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규모 있게 돌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에 불이 나신 거네요. 아니죠. 이제 저희가 공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좁아서 네. 신축을 하는 관계에서 네.
이제 이 신축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 가동 정도로 이제 공장을 살살 돌리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러니까 준공이 안 떨어진 상태니까. 근데 이제 그 새벽에 불이 난 거죠. 아, 뭐 전기 누전으로 나신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화재의 원인을 알고 보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준공도 안 떨어져 있고 아침 6시에 불이 났으니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사용자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전기 누전이나 그러겠죠. 다른 요소가 있었겠죠. 그때도 네. 공장이 완전히 그 안 돼 있던 상태니까 그 준공이 다 안 떨어지고 완성이 되지 않고 현장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하던 상태 그런 상태. 새벽에 불이 난 거죠. 새벽 6시에 네. 전화를 받으셨네요. 지금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하고. 그렇죠. 그러면 바로 공장으로 달려가셨나요? 이제 공장을 지어서 얼마 안 되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그 애기 아빠가 저를 깨워요. 네. 근데 애기 아빠는 응접실에서 자고 네. 저는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나한테 깨우더니 큰일 났다고 벌써 이제 막 상기된 목소리죠. 왜요? 그랬더니 지금 공장에 불이 나서 타고 있단다. 이제 부장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 공장에 기숙사가 같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장에서 불이 나서 타고 있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애기 아빠는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이제 옷을 바지를 막 챙기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순간 아차 경계구라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 애기 아빠를 제가 잡으면서 네. 10분만 있다 출발합시다. 제가 10분만 있다 출발합시다. 지금 불은 났는데 2차 사고가 나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 아빠를 거기 이제 제가 앉혔어요. 그리고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어요. 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방에 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한테 일어나 봐라. 근데 새벽 6시니까 비척거리죠. 그렇죠. 공장에 지금 불이 나서 타고 있단다. 우리 아이들도 허둥지둥 막 놀라서 그렇죠. 뛰어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공장에서 불이 났다 하는데 우리를 믿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잠시지만 그 응접실에 앉아서 2차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나니 하나이는 아빠 차에 태우고 하나이는 내 차에 타서 아빠가 운전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하고 이제 공장으로 가게 되죠. 네. 공장에 저희 집에서 공장까지는 한 20분 정도 거리. 네. 근데 이제 가면서 현장 관계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또 출발하기 전에 네.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복구할 수 있을 만큼 태워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너고 오너 가족들이니 불난 현장에서 울고불고 뛰어서는 안 된다.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걱정이 됐던 게 내가 울고불고 뛰고 네. 또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어떡하라고 하면서 뛰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순대는 전부 다 수공업이에요. 네. 기계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직원 기술자들이 이 집은 불이 나서 믿을 수 없어 도망가면 전 정말 또 끝나요. 아, 또 그런 어려움. 불을 떠나서 우리 직원들이 떠나가면 그건 끝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장으로 달려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공장을 보는데 복구할 수 있을 만큼 태워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도 이만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그때 원망하기가 쉽지 이렇게 정말 불난 집에서 이만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두 손 모으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아버지 따라서 네. 어렸을 때 4살, 5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네. 절을 가면서 들었던 얘기, 네. 또 원불교를 다니면서 교무님들한테 들은 설법, 네. 이런 것들이 경계를 닥치면서 그럴 수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게요. 그러죠. 아유, 정말 많이도 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나 하는 사모님 원망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정말 오히려 성숙하게 상생의 방향으로 돌리셨다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윤타님의 그런 언니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자녀 정리, 그 불나면 현실적으로 또 치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윤타님도 좀 그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불났다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저는 막 울고 그랬죠. 네. 그렇죠. 얼마나 이게 큰일이잖아요. 살면서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이 났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네, 눈물이 그냥 그때만 생각해도. 근데 갔더니 오히려 너무 담담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언니 어떻게 하냐 이제 그랬더니 그래도 보니까 이 정도 태워준 게 감사하다. 기계는 안 탔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손대고 복구를 하면 정상 가동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네. 막 괜찮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언니한테 뭐 제가 큰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희 자매들끼리 서로 끈끈한 이제 그런 거는 있었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 제일 큰 일이었거든요. 네. 언니가 또 그런 일이 이제 불이 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언니랑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고 같이 끓음 닦고 같이 이제 뭐 밥 한 숟갈이라도 먹이고 이제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뭐 군 장병부터 또 동네 원불교 안산교당 뭐 네. 다른 교당에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끓음을 닦아도 냄새가 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순대 공장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순대 공장에 500g 순대를 처음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랬는데 처음이니까 이제 오왕장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해서 저도 이제 그때 순대 공장에 들어가서 라인에서 이제 작업을 같이 하면서 언니를 이제 도와주게 됐고 또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집에 가서 스티커를 네. 붙여오고. 아유, 그러셨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저는 오히려 막 같이 막 당황하고 울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침착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원불교 공부를 해서 그런가? 진짜 많이 다르구나. 저 같으면 아까도 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든지 뭘 내 편으로 이기려고 하고 네. 뭔가를 더 얻으려고 취하는데 그 모든 걸 놓는 걸 보고 또 그 와중에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거든요.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언니가 저렇게 강한 모습이 있었나. 그때 한번 또 깜놀하셨군요. 네네. 그러면서 그 원불교 공부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차츰 스며들면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위기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도 더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옆에서 보면서 더 하고 또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이해도 하게 되고 끈끈하게 됐죠. 네네. 지금이야 이제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물론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시고 눈물도 나시지만 향타와님, 자 한번 질문을 이 시점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불이 났습니다. 12년도에 정말 죽기만큼 힘들 만큼 불이 났어요. 그것도 은혜인가요? 그렇죠. 남들이 얘기했을 때는 혹시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불이 안 났으면 제가 굉장히 아나무인일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이 남으로 인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불이 났는데 가족이나 누구 앞에서 울거나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던 게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 애기 아빠가 주저앉을까 봐.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이런 얘기를 하면 씩씩한 척 괜찮다. 네. 난 아무렇지 않아. 이 정도면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겨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너무 끝까지 바친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혼자 차를 끌고 네. 정말 태어나서 최고의 많은 눈물을 흘려봤고 아. 그 뜨거운 눈물이 뭐라는 거를 이래서 뜨거운 눈물이구나. 제가 볼이 뜨거워서 좀 울다 보니까 울 수가 없어요. 이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뜨거운 눈물이라는 거를 알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정말 나를 뭐를 가리키려고 이랬을까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이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거를 단단하게 다져준 그게 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은이죠. 네. 그래서 불이 안 났다 그러면 네. 제가 많이 기고만장하기도 하고 옆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거나 보듬어주는 이런 마음보다는 네. 흔히 좀 나대는 마음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불이 제 인생을 좀 점잖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은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렇게 가게들도 불난집이 돈 잘 번다고 네. 이렇게 준비하다가 불난집은 정말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그러던데 근데 그렇게 큰 불이 난 다음에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다시 일어나려면 뭔가 돈이 또 필요할 텐데 일주일에 이렇게 기금을 모으게 되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불이 나니 네. 얼마나 많은 게 당황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돈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불이 났을 때 그때 담임 교무로 계셨던 설타원 정명진 교무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임해서 한 달 만에 불이 났으니 내 기도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유, 교무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교무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 우리 교무님이 오시자마자 제 기도를 그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정말 정성으로 해주신 걸 알거든요. 네네. 근데 불이 딱 났다는 순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교무님이 기도 안 해줬으면 다 탔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 교무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교무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 공장이 다 탔을 건데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만한 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유승인 이타원님 님이 교구장으로 계셨는데 간식을 싸가지고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4-5명을 놓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당신도 직원을 하나 쓰려면 이거를 그 실험이라는 걸 하지 않냐. 양심이 바른지, 그렇죠. 기술이 있는지, 그렇죠. 네, 그런 실험을 하는데 당신을 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실험을 하신 거라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저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잘못 살진 않았는지 여러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일어난다. 그렇죠. 또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주신 분, 또 이제 자기 전세금을 뺏어오신 분, 아유, 세상에.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 또 여기 있는 동생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찾아오고 형제며 여러 지인들 또 우리 법연들이 돈을 여기저기서 일어나 보라고 넣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 통장으로 한 2억이라는 돈이 입금이 됐죠. 세상에. 그래서 그걸로 큰 힘을 얻어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이렇게 보훈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큰 거는 못 이뤘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도 이렇게 조금씩 옆 사람을 주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에 너무 기쁘고, 네.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살피고 살아야겠다 해서 불이 나서 제가 사람 되고 큰 사람 된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이렇게 받들면서 그래 정말 극복할 만큼 진리께서 네. 시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극복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직까지 들어야 될 이야기, 또 아직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서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안산교당의 향타원 이명임 교도님, 그리고 동수원교당의 윤타원 이용윤 교도님, 두 분 자매 법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저희 방송 시간 기억해 주시고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고 있는 연락처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